안녕하세요. 학도령입니다. 오늘은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2016년부터 저랑 계속 상담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특성한 직업이다 보니 일은 많은 뿐 돈은 벌리지 않는 그런 직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잘 안 났을 뿐더러 연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여자분을 한번 사귀고 계셨는데요. 그 여자분하고는 생각하는 면이라든가 사회적인 면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이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분은 그분하고 좀 연애를 하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할까 싶어서 저랑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분하고는 그렇게 썩 오래 가지 않을 그런 운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2017년도에 형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자가 들어온다. 그런데 그 인연자를 잘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당부한 게 뭐였었냐면,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면은 꼭 다시 상담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형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새로운 여자분이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의 사주와 이름을 듣고서 제가 점사를 보는데 형님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궁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조건이 아니고 형님의 외모가 아닌 그냥 그 형님 자체로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음, 그 여자분 점을 보는데 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게 안 좋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몸을 다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웬만해서는 몸을 다친다는 얘기가 제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분의 운세라고 한다면 2017년도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안 좋으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었죠. 형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한테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형님이 사랑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여자를 위해서 기도 발언을 하던 아니면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형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고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형님 딴에는 글쎄 우선은 좀 만나보고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상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형님이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것만 명심하시라고. 형 만약에 이 여자분이 아프거나 먼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그리고 먼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연락을 해달라고. 그런데 연락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쨌든 그 새로 오신 여자분하고 재밌는 생활을 하시면서 알콩달콩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6월 달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죠. 형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말한 대로 5, 6월 달에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일이 꾸준하게 갈 것 같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 운때라고 한다면 올해 그런 운이니까 잘 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여자분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잘 계시냐 했더니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좋은 사람이고 서로 나이가 들어서 만났지만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은 어떻게 하실 건지 했더니만 형님은 아직 얘기는 못했다. 그런데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학도령님이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별 큰 문제도 없고 잘 지내고 뭐 몸이 썩 아픈 것 같지도 않고 나쁜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심한데 그냥 저와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러고서 한 6개월이 지났죠. 2018년 1월 달에 새벽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늦은 시간이었고 제가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7년도 겨울에 되게 추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에 화재라든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하필이면 그 누나가 사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고요. 근데 다행인 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그날따라 뭐 꿈을 그렇게 꾸신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물론 새벽이었겠죠. 근데 여자를 전화 받은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급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킥킥거리면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바로 119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형님이 바로 그 여자분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 또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형님이 빨리 전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이 사람은 잘 구출했는데요. 형님이 전화 왔을 때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서 한 2주, 3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만 달고 계셨고 폐라든가 이런 곳에 너무나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길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여자분은 가시진 않는다. 속히 말해서 돌아가실 일은 없다.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당장 깨어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형님 한 달 조금 넘으면 넘을까 좀 시간이 아직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럼 죽진 않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죽을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름 후에 다시 형님한테 전화가 왔죠. 의식은 돌아왔다고. 그런데 그때 또 얘기가 틀려지더라고요. 형님 딴에는 처음에는 살려만 줄 수 있다면 아니면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형님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형님 팔자에 이런 분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가 보기엔 형님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마지막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형님한테 이분 안 좋을 수 있으니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어쨌든 형님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의식은 돌아왔고 근데 지능적인 면이 속히 말하면 어린애의 지능이 아니라 아이의 지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7살, 8살짜리 아이. 근데 그 여자분은 다른 분들은 다 기억을 못해도 속히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기억 못하는데 이 남자분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형님 딴에는 이 여자를 놓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좀 더 완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욕이지만 몇 마디 했습니다. 네가 좋을 때는 여자고 네가 이 사람이 안 좋으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거냐고. 형님이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형님 딴에는 책임을 질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기억 속에 형님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분 또한 형님을 얼마나 좋아한 거겠냐고.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죠. 형님 딴에는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칼에 잘랐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랬더니만 그 방법밖에 없냐고 하더군요.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와서 좀 일을 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요?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이미 다친 형국이고 그 사람의 지능은 이미 7살, 8살짜리 아이가 돼 있는 형국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든 완쾌가 돼서 지금 집에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이 된다고. 근데 사는 데는 지장이 있겠냐 없겠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은 특성화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성화된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만인들 앞에서 나가라는 형국이고 만인들과 상대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형님이 집안에 계실 때는 상관없지만 일이 잘 풀려서 밖으로 계속 돌게 되면은 참 그것도 문제네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만약에 형님 딴에 이분을 계속 좋아하시고 살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여자분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같이 살림을 합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제가 계속 기분이 깨름직한 게 뭐냐면 이 형이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마음보다는 약간의 부담감, 이걸 계속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좋아한다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님의 운세라고 한다면 이 여자분이 마지막 여자입니다. 형님이 그렇게 나이가 젊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처럼 그렇게 형님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따라줄 여자가 없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물론 무턱대고 무속인들이 일을 해라, 뭐 해라, 그런 건 나쁘죠. 당연하죠.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이 집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이 얘기한다고 얘도 뭐 일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처럼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막아갈 수 있는 일이면 미리미리 막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일을 했다고 한다면 뭐 집을 옮기라던가 아니면 운세가 그러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던가 아니면 뭔 얘기가 나왔겠죠. 그랬다고 한다면 이분이 그렇게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신도분들이나 새로 오신 손님들 같은 경우 저랑 상담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해서는 저희 입에서 일하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 안 좋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님이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때는 돈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형님이 그런 돈은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목숨이라든가 사람의 운명은 몇백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막아갈 수는 있고 예방할 수는 있고 안 좋은 건 걷어낼 수 있습니다. 몇백 들여서 편하게 생활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평생 짐을 안고 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사는 것보다는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